자, 이번 시간에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NN 우리가 약자로 이렇게 그 CNN 간단하게 쓰기도 하고요. 때때로 이 앞에 있는 네 글자를 사용을 해서 컨브넷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CNN, 컨브넷,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다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우리나라 말로 그냥 외래어식으로 표현해서 컨볼루션 신경망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전형적인 그 신경망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뭐 아직은 내용을 자세하게 배우지 않아서 각각의 단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 왼쪽에 입력 이미지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자동차 그림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출력층, 아웃풋 출력층에서는 이 이미지가 자동차인지, 트럭인지, 밴인지 또는 뭐 자전거인지 어떤 탈 것 중에 하나로 결정하는, 판단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존의 그 뉴럴 네트워크와 다른 점은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앞부분이 피처 러닝 파트고요. 뒷부분은 클래시피케이션 파트라고 부르는데, 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볼 그 컨볼루션이라는 특별한 연산을 가지고서 주로 피처를 추출해내는 또는 학습하는 그러한 그 기능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뒤에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그냥 그 전통적인 전형적인 뉴럴 네트워크 그 연결 방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류를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약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요, 시각적인 이미지 분석에 많이 활용됩니다. 그 이미지를 보고서 이게 무엇인지 판단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해하고 다른 작업을 할 때 이미지 분석에 많이 활용되고요. 일종의 이것도 딥 뉴럴 네트워크 맞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레이어의 단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심층 신경망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컨볼루션을 자주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말로 합성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합성곱 신경망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그 뉴럴 네트워크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갖는 특징이 바로 이 아키텍처, 즉 어떠한 구조로 그 설계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뉴럴 네트워크 중에서도 이 컨볼루션 신경망은 사람의 그 두뇌 안에서 특히 그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시각 피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각 피질이 그 동작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흉내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간 두뇌의 그 시각 피질 뉴런 연결의 패턴을 우리가 흉내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것을 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유는 이 컨볼루션이라는 수학 연산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은 보통 일반적인 그 산술 연산에선 잘 활용되지는 않지만 그 보통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필터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필터링을 그 이해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필터하면은 무언 특정한 것들을 걸러내는 것을 필터링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수학적으로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특정한 그 성분을 골라낼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수학적인 그 연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컨볼루션 연산이고 또는 다른 말로는 필터링 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일종의 선형 연산입니다. 선형 연산. 선형 연산이라고 하면은
그 벡터의 그 행렬을 곱하는 연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곱해지는 그 행렬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연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컨볼루션 연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감을 받았다는 그 뇌의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유명한 실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건데요. 그 후블 비젤이라는 그 두 연구자가 1959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 고양이를 가지고 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가 굉장히 우리한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실험이냐면요. 고양이 앞에 스크린이 있고요. 그 스크린에 다양한 움직이는 경계를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간단한 그 약간 구부러진 곡선 하나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곡선의 그 기울기를 말하자면 반대로 한다든지 또는 이 나타나는 곡선의 위치가 다른 곳에 나타나게 한다든지 하면은 이 고양이의 뇌에 특별히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뇌세포의 반응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바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비주얼 코텍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시각 정보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그 뇌에 전달되는 부분이 바로 뇌의 그 뒤쪽 부분,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그 시각에 반응하는지,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전극을 심어놓고 전기 신호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본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살펴보니까 어떤 컬럼 스트럭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컬럼 스트럭처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에 그림이 지금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소위 컬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 지역을 담당하는 하나의 뭐 세포 덩어리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흰색은 오른쪽 눈, 그리고 연한 색으로 그 진한 색은 왼쪽 눈, 각각 그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지금 셀을 지금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다양한 바 그림은 뭘 얘기하냐면 요 세포는 요러한 그 소위 비주얼 컴포넌트의 수평선에 반응하고 점점 각도가 달라지면은 다양한 각도에 반응하는 그 소위 쇠포의 그 부분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전체는 동일한 지역에서 나타난, 즉 이 비주얼 파트의 예를 들어서 오른쪽 여기에서 나타난 그 결과를 보고 있고 요거는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결과를 보고 있는 거다라고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와 같은 원리로 이 뇌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를 해보니까 이와 같은 그 동작 그 원리로 작동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뇌와 지금 눈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눈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뇌의 가장 뒷부분인 그 비주얼 코텍스에 있는 부분에 가서 그 V1이라고 보통 명명되는 부분에 전달이 되고 그 결과 값이 V2로 그리고 V4로 그리고 IT라는 또 다른 지점에 있는 뇌세포로 전달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점점 정보의 종류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V1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한 엣지나 아니면은 그 직선들을 그 감지하는 뇌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도 굉장히 국한적인 거죠. 리셉티브 필드 사이즈까지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그 수용장이라 그래서 즉 그 시각적인 신호가 그 반영하는 그 대상 지역의 크기를 동그라미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지역에 어떤 직선이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조합된 그러한 그 결과가 그 다음 뇌세포 지역에 전달이 되고 거기서는 이러한 단순한 그 소위 선형적인 또는 그 엣지나 그 라인들이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조금 복잡한 거죠. 모양이 만들어지고 또는 모양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들이 또 합해져서 전달되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대상들이 점점 더
그 수용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조그만 지역이 합해져서 좀 넓은 지역, 넓은 지역이 합해져서 더 넓은 지역의 이미지를 이해해 나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양들이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그것을 조합해서 어떤 객체를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IT라고 부르는 요 영역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과연 이것이 그 사람 얼굴인지 아니면 뭐 자동차인지, 그죠? 또는 어떤 건물인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초 모양들을 미리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우리가 조합을 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서로 다른 지역의 뉴런, 즉 그 넓게 퍼져 있는 비주얼 코텍스의 뉴런들이 각각 점점 다른 곳에서 온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미지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점점 더 큰 그 수용장과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한 자극에 반응하는, 그리고 거기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런 뇌의 시각 피질 조직이 우리가 그 뇌의 비주얼 인식, 그러니까 시각적 인식에 반응하는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그 시각에 반응하는 그 뇌의 원리를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그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개념을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Fully Connected Network, FC 네트워크로 이렇게 NN이라고 짧게 부르고 Locally Connected Network,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Fully Connected는 말 그대로 그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그리고 얘는 국지적으로만, 로컬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국지적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부분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2차원 어레이, 픽셀의 어레이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2차원 픽셀 어레이의 입력이 이와 같은 격자 구조로 우리가 이것을 입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인풋 이미지의 격자 구조가 이럴 때 그 다음 히든 레이어에 여러 개의 노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노드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히든 레이어를 상징하고 있는데 히든 레이어의 한 노드의 그 값을 결정할 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은 이 모든 입력 노드의 값에 웨이팅을 주어서 이것이 결정된다 그랬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fully connected, 왜냐하면 모든 곳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locally connected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입력, 똑같은 입력이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얻어지는 그 히든 레이어의 특성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같은 모양으로, 그렇지만 조금 작은 모양의 또 다른 그 레이어가 있는데 그 하나의 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도 그 히든 레이어의 한 셀이고요. 이 친구도 똑같은 히든 레이어의 한 셀인데 요 셀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필요한 그 입력 노드들의 그 영역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로컬, 요 부분에서만 온,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요 사각형 안에 있는 요 그러니까 9개겠네요. 3x3 셀에 있는 그 픽셀들에 있는 값들로만 구성된 그 결과값을 여기에 써주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마다, 모든 노드마다 그 관장하고 있는 입력 그 영역의 위치가 다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다 똑같습니다. 요 노드나 어차피 전체에서 오도록 만들어 놓은 게 fully connected인데 반해서 locally connected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오는, 여기 보라색으로 지금 표현된 또 다른 지역에서, 셀에서 그 영역에서 오는 값들은 여기에 놓이도록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것을 지금 3x3, 3x3짜리 그 receptive field, 수용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것만 여기에 그 놓이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locally connected network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locally connected neural network을 조금 더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냐면 translation invariance한 특징을 갖도록, translation은 그 이동 또는 그 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 다니는 걸 얘기한 거고, invariance는 변하지 않는다, 즉 불변한다는 그 의미의 단어입니다. 즉 이동된 다음에도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지금 입력, 똑같은 아까 봤던 입력인데 요 지역에서 첫 번째 영역에서 오는 그러한 그 입력 값들의 그 합을 우리가 그 히든 레이어의 요 셀에다가 노드에다가 쓴다고 할 때 사용되는 요 웨이트, 가중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색깔을 우리가 여기서는 초록색으로 하고 여기는 보라색으로 한 이유는 이거는 똑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르게 줘도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이팅을 그 쉐어링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요 지역에서 오는 그러한 그 결과값들의 그 웨이팅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웨이팅 그들이 똑같은 값을 사용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그 수용장 receptive field라고 지금 정의한 그 영역의 넓이가 3x3일 경우에는 이 9개의 값들이 오는데 9개의 값들을 조합할 수 있는 그 파라메타 개수는 9개겠죠. 그러니까 웨이팅이 개수가 9개인데 이 웨이팅이 똑같은 웨이팅을 다른 지역에서 오는 그 다른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전돼서 트랜슬레이션 된 요 영역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다른 지역의 픽셀 값들이 곱해지는 웨이팅도 또 똑같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걸 소위 뭐 가중치가 공유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컨볼루션 연산인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컨볼루션 연산은 앞에서 봤던 그 여러 개의 그 두 개의 슬라이드의 합산인 이런 식의 그 연산을 사실 컨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Locally connected neural network에서 translation invariant한, 즉 그 이동된 위치에 따라서 값이 변하지 않게 그 국지적으로 연결된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래에 그 GIF 애니메이션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첫 번째 보이고 있는 그 그리드가 인풋 이미지입니다. 인풋, 그죠? 입력이죠. 우리는 지금 그 이미지 인식을 하는 그러한 응용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자, 인풋 이미지의 픽셀들이 이렇게 여기서는 뭐 5x5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은 밝고 1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0 어둡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값으로 얻어지는, 그러니까 컨볼루션 결과는 보통 컨볼브드 피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볼루션 된 결과가 지금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하나씩 늘어날 때 어떻게 늘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왼쪽에 이 전체 영역이 아니라 일부분, 즉 이렇게 첫 번째 3x3에 해당되는 부분만 노란색으로 감싸고 그 노란색 안에 들어오는 그 픽셀 값들의 조합의 결과가 오른쪽에 하나씩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란색 영역에 있는 픽셀 값들을 어떻게 조합하는지가 소위 우리가 보통 그걸 커널, 다시 말하면 뭐 필터,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사실은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가중치에 해당되는 거죠. 이 가중치 값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중치 값이 101, 010, 그러니까 101 이렇게 요 부분만 1인 거죠. 즉 대각선 성분들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 값을 해당하는 그 픽셀 값들에 곱해주고 지금 곱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것을 다 더해줬을 때 값을 플로팅 해본 겁니다. 어떻게 돼요? 요 앞부분에 있을 때
처음에 여기 부분에 있을 때는 결국에는 1, 1, 1, 4개가 그 유효하니까 4, 그 다음엔 3, 4, 2, 4, 3, 2, 3, 4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즉 3x3로 주어지는 지금 그 크기가 이 노란색이 말하자면은 그 커널 또는 필터, 웨이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컬리 커넥티드한 영역에 주어지는 그 필터의 크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중치, 웨이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그 결과물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5x5짜리 입력 이미지에 적용됐을 때의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하나는 입력이 5x5인데, 그죠? 5x5. 여기에 곱하기 2를 쓴 이유는 이것이 채널이 여러 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컬러 이미지일 때는 또 이게 3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흑백 이미지를 가정해서 여기 곱하기 1로 표현된 거고요. 5x5에 3x3를 적용했더니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3x3만 나오죠. 자, 그 이유는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원래 주어진 이미지에서 3x3만큼의 영역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 번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두 번 움직였을 때, 세 번뿐이 못 뽑아내고요. 그 수평적으로는 수식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우리가 취하는 그런 몇 가지 말하자면은 소위 약간의 변형을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보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파라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즉 오른쪽으로 몇 칸씩 움직일 거냐 컨볼루션 값을 계산할 때 그거를 보폭 길이 스트라이드 랭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하나씩 디폴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칸씩 움직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른쪽으로도 그렇고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도 한 칸씩 움직일 수만 있으면 결국에 우리가 그 3x3인 스몰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9가지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역시 출력이 3x3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한 이게 바로 컨볼루션입니다. 물론 컨볼루션을 지금 이 연산을 처음 접하니까 바로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의미를 다양한 예를 통해서 한번 차근차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바로 그 다양한 그런 그 커널을 가지고, 그러니까 커널은 바로 필터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웨이트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적용했을 때 이 컨볼루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인터랙티브한 그 예제가 여기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세 가지의 그 프레임들이 각각 서로 다른 필터 또는 서로 다른 커널을 적용했을 때의 그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입력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사람의 얼굴, 지금 연구자의 얼굴이 하나 있는데 입력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적용되는 필터만 다르게 준 겁니다. 즉 웨이트만 다르게 준 거죠.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할 건데 여기서도 3x3의 그런 간단한 그러한 그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용한 필터의 모양은 지금 여기 아래쪽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여기는 곱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 1을 곱하고 여기만 8을 곱한 그러한 결과물 여기 나온 거고요. 또 다른 필터 여기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5고 나머지는 0이네요. 이렇게 값만 의미 있도록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거는 그 그레이 스케일이기 때문에 여기 네모난 칸에 있는 숫자들은 그 회색 밝기 값에 픽셀의 밝기 값을 그레이스케일로 0부터 255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어디냐? 지금 이 위치를 나타내고 있죠. 여기 빨강색으로 표현한 3x3 영역 그리고 그 값이 계산된 결과가 73인데 그 결과가 여기 지금 조그만 셀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다 똑같아요. 여기도 요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요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즉 그 입력 이미지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마다 곱해지는 내용 그 컨볼루션 웨이팅은 똑같고요. 왜냐하면은 트랜지션 인베리언트한 로컬 커넥션을 쓴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런데 이 필터의 모양이 바뀔 때마다 그 결과물을 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죠? 여기서 보면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이 그 이미지 상에 있는 엣지들을 그러니까 경계선 또는 그 소위 변화하는 그 위치들을 잘 골라낸 것 같죠? 그리고 요것들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들이 강조된 그러한 엣지가 강조된 좀 선명한 그러한 이미지를 얻어내는 것 같고요. 이거는 좀 블러하죠. 약간 좀 부드럽게. 그렇지만은 역시 그 이미지와 그것들이 좀 강조된 그 엣지 부분과 또는 그 다양한 그 성분들이 강조된 그러한 것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실제 그 응용된 그러한 그 인터랙티브한 예제를 한번 또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링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링크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이동하시면 이러한 사이트에 이러한 사이트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뭐 내용들은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한번 실습해 보고 싶은 거는 이 영상에서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그 예제를 한번 실습해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지금 보다시피 오른쪽에 요 조그만 이미지가 입력 이미지인데 그걸 확대해 놓은 거고요. 그 확대해 놓은 이미지 픽셀들의 각 위치마다 왼쪽에 지금 또 해당하는 그 디지털 픽셀 밸류가 보여지고 있죠. 0부터 255의 숫자들이 잘 나타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큰 숫자, 여기에는 작은 숫자가 보여져야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이미지의 특성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컨볼루션 필터 또는 커널 그리고 또는 웨이트 값들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3x3짜 그 크기의 그 커널을 쓸 건데 sharpen 그러니까 이 웨이팅 값들이 어떤 그 값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성분들의 내용이 굉장히 다 달라집니다. 즉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위아래 좌우에 놓고 가운데 오를 놓으면 sharpen 이미지를 좀 그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저 블러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흐릿하게 만들어줄 때 버튼 소벨이라는 특별한 게 있고요. 엠버스는 오돌도돌하게 만들어주는 것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는 그러한 예제가 요 아래에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우선 처음 블러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커널을 이렇게 선택하면 알다시피 여기에 주어지는 그 필터의 값들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 필터를 적용했을 때 오른쪽처럼 필터, 그러니까 블러링 된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 그 검은색 선이 들려 있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깥으로 나가면 그 값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3x3가 그것을 그냥 검은색으로 놓은 것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버텀 소베를 한번 볼까요? 버텀 소베는 이렇게 아래쪽에 경계선을 찾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엠버스라는 필터를 쓰면 이런 결과. 그리고 아이덴티티 이거는 똑같은 그 결과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레프트 소벨은 왼쪽 경계선 찾는 그리고 아웃라인은 윤곽선을 찾는 라이트 소벨은 오른쪽 경계선을 찾는 필터고요. 샤프는 우리가 한번 봤듯이 좀 더 선명해지게 하는 탑 소벨은 위쪽 경계선을 즉 어떠한 그 대상의 이미지 형태의 다양한 방향으로의 경계선을 찾거나 또는 독특한 특징, 어떤 그 도드라지는 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블러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요 컨볼루셔널 필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필터가 적용됐을 때는 이미지상에 존재하는 그 필터가 의미하는 그러한 그 특성들이 뽑아져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려가 보면 또 다른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그 아이덴티티를 놓고서 원래 이런 이미지일 경우에 우리가 이런 필터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블러
하면은 좀 더 흐릿해지는 거고요. 버튼 소벨과 지금 그 아래쪽 경계선들이 다 찾아진 거고, 지금 엠보싱 그런 효과라든지 또는 뭐 샤픈 뭐 등등 그 결과가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컨볼루셔널 그런 연산의 결과물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또 다른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것 또한 인터랙티브한 예제인데요. 좀 더 실질적인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예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필터를 한번 써봤는데, 사실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실제로 그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필터에 들어가는 그 개수들, 웨이팅 값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어떤 값이 될지는 저희들은 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렇게 찾아진 결과들을 그 인터랙티브하게 한번 살펴보는 예제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왼쪽에 여기서는 이미지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쓴 그 숫자 이미지인데, 요 영역에 곱해지는 필터가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죠. 어떤 것은 밝고 어떤 건 어두운데 이것이 뭘 상징하는지는 저희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요것을 요 영역에 곱했을 때의 그 결과값은, 그 곱한다는 얘기는 픽셀과 픽셀이 위치하는 그 일치하는 곳의 값들을 곱하고 그것들을 몽땅 다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상에서는 해당하는 입력값 x에다가 웨이팅 값을 곱해서 더해준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 결과값이 이런 회색 밝기값 정도로 나타나고요. 그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보면은 이 5라는 숫자에 이러한 필터가 적용됐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인터랙티브한 예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그것과 동일한 그 예제인데요. 조금만 이렇게 내려볼까요? 자,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마우스를 옮겨 다니면 그 마우스를 옮겨 다닐 때마다 우리가 필터 또는 컨볼루션 연산이 행해질 영역에 그 박스가 정해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은 필터의 크기가 5 by 5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5 by 5짜리 영역인데 거기에 입력값은 뭐예요? 몽땅 검은색이에요. 0. 그죠? 그러니까 그 입력값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거기에 곱해졌을 때 결과값이 요거고, 그 픽셀 값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쯤에 왔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제가 빨리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데,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각각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필터가 이런 걸 쓰면은 요런데, 만약에 다른 필터 좀 더 또 모양이 달라지죠? 그러면 결과값이 달라지고, 필터를 바꿀 때마다 우리가 이미지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들을 사실은 하나의 필터만 쓰는 게 아니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필터들을 여러 개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지 안에 존재하는 컴포넌트가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거를 모두 한번 그려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필터를 써서 우리가 작업한 그러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다른 우리가 그 결과가 얻어지게 되고, 입력되는 그 이미지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였죠. 이전 것도 한번 볼까요? 예. 이 이미지를 바꿨을 때 이미지의 입력 이미지가 달라지면은 어떤 식으로 이 필터의 그 반응이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마 이것을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컨볼루션 연산이라는 것이 이미지에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감이 조금 들 겁니다. 또 다른 경우인 우리가 흔히 만나는 입력의 형태인 컬러 이미지를 한번 또 고려를 해볼까요?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어진 그 한 픽셀마다 값이 하나가 아니라 3개의 값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RGB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 3개의 값이 주어질 텐데, 결국에는 필터는 그럼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느냐? 필터도 3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커널이 이렇게 지금 여기 일단 평면으로 표현된 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레드 채널과 그린 채널과 지금 블루 채널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요.
이것이 레드고 이것이 그린이고 이 색깔로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블루 채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입력 이미지를 그 더 이상 그 2차원적인 평면이 아니라 약간의 두께를 갖고 있는, 보통 그거를 그 채널 개수만큼을 뎁스를 갖는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크기가 이만한 폭과 이만한 높이로 되어 있을 때 사실은 그 하나의 평면이 아니라 깊이를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그거 이미지 그 뎁스는 이 채널 개수, 그 레드, 그린, 블루니까 세 개의 그러한 채널로 구성되어 있는 세 개의 깊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적용되는 3x3짜리의 그 소위 커널, 또 우리가 보통 필터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것의 웨이트 값은 당연히 9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9개가 3개가 있어야 되겠죠. 즉 레드 채널에 곱해지는 필터, 그리고 그린 채널에 곱해지는 필터, 그리고 그 블루 채널에, 하지만 연산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 그 필터의 크기 자체를 이렇게 3개가 있더라기보다는 3x3x3의, 즉 요것의 크기를 보면은요, 그 x,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3개, 수직 방향으로 3개, 깊이 방향으로 3개, 즉 3x3x3 컴포넌트의 개수는 27개겠죠. 이 27개의 그 웨이팅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커널, 그죠? 커널로 이 웨이팅 또는 그 필터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그 27개의 값은 다 아비트로네, 임의의 값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뉴럴 네트워크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계산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즉 그 예를 들어서 빨강색의 그런 영역에 이러한 커널이 적용됐을 때 결과값이 나오고, 초록색, 파랑색 그 세 개의 값이 결정이 되면 그 값을 다 더해서, 여기서는 바이어스라는 건 뉴럴 네트워크상에서 우리가 그 항상 웨이팅 이외의 하나의 값을 우리가 추가해서 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바이너리, 그러니까 바이어스 값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포함한 수식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걸 다 더해준, 결국엔 한 영역에서 한 값만 나오는, 그러면 아웃풋은 어떻게 되나요? 원래에 주어진 width와, 그죠? height, 크기만 갖는 이러한 아웃풋, 그리고 depth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1인, 그러한 결과값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컬러 이미지의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잘 설명된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그림을 갖고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그레이 컬러 이미지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그 조금 더 큰 사이즈 이미지네요. 28 by 28. 우리가 그 핸드 리튼 디지트를 가지고 작업할 때 엠리스트 그 데이터 사이즈가 28 by 28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러면은 뎁스가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입력 그 인풋 이미지의 디멘전 또는 크기를 28 by 28 by 1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커널을 사용할 때 커널을 5 by 5짜리 커널을 사용하는데, 당연히 뎁스는 입력 뎁스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걸 조금 지우고서 표현을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5 by 5 곱하기 1인, 그죠? 5 by 5 by 1인 이러한 크기의 그 커널이 만들어지고요. 근데 커널을 가지고서 요 하나의 커널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 지금 오렌지 컬러처럼 또 다른 그 28 by 28 by 1의 어떤 평면이 하나 생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커널을 하나만 적용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찾아내고 있는 찾고자 하는 컴포넌트들은 수평 성분만 찾는 게 아니라, 또는 수직, 또는 대각선,
또는 또 다른 어떠한 다양한 그러한 그 선형적인 또는 아주 단순한 컴포넌트를 찾아내는데 여기에 몇 개의 컴포넌트를 찾아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러니까 여섯 개의 커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커널이 적용된 결과가 각각의 이미지로 출력돼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또 지금 여기에 보다시피 그 28 by 28 by 1의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6개의 5 by 5 by 1인 커널을 적용하면 28 by 28 by 6인 그죠? 28 곱하기 28 곱하기 6. 이때 28, 28은 그 소위 스트라이드하고 패딩을 적절하게 조정했을 경우를 지금 상징을 하고 있고요. 요 사이즈는 조금씩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 커널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와 같이 그 뎁스를 갖는 그러한 그 중간적인 이미지 또는 특징의 결과물을 우리가 얻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뎁스는 커널의 개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number of 커널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흑백인 경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그